안녕하세요. CWI Part B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 B는 이렇게 AWS에서 Book of Specification BOS를 출간을 했고요. Practical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트릭 버전으로 되어 있고 이 스펙을 가지고서 C편을 가지고 실제로 검사를 하고 합부 판정을 내리는 그런 파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수업을 진행하겠고요. 5장에서도 5.4 Procedure Qualification Acceptance Criteria에서 Visual Inspection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5.4.2 Band Test Criteri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원문을 읽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ansverse band specimen should be prepared as specified in Annex 4. 그래서 transverse band specimen, transverse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방향이겠죠? 뭐를 가로지를까요? 가로지르는 밴드 스페시멘을 하는 이유는 밴드 스페시멘을 만드는 이유, 밴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용접부가 이게 연신율이 괜찮은지, 잘 구부러지는지, 구부러뜨리면서 터지지는 않는지, 부러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용접부에 대한 트랜스버스겠죠. 용접부 방향에서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이런 스페시멘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Annex 4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nnex 4를 잠깐 보시면은 Annex 4는 뒤쪽에 여기 있습니다. Annex 4 해갖고 Transverse Face Root Band Specimen Preparation Requirements. 그래서 밴드 테스트 스페시멘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두 개를 개선을 치고 용접을 이렇게 했죠. 그렇게 되면은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용접부랑 플레이트 모재가 있겠죠. 여기가 모재일 거고요. 용접부일 거고요. 밴드 테스트 시편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게 됩니다. 따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는데요. 용접부가 가운데 있고 모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페이스랑 루트 밴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설명을 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파일이 열려 있나 보겠습니다. 파일이 열려 있지가 않아서 잠시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을 오가는 게 아니라 1, 2번 순서, 2번 순서는 2. 어제 밴드 테스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루트 밴드란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되어 있는 데서 이 루트 부분에 파단을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크랙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식으로 보기 위해서 이 페이스면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면서 루트 밴드 사이드에 루트 비드에서 이렇게 크랙이 생기는지 있는지 터지는 게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페이스 밴드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뒤집었죠. 요 위쪽이 루트고 요 아래쪽이 페이스입니다. 웰드 페이스 이고 밴딩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구부러질 거고 페이스 비드 쪽에서 이렇게 크랙이 있거나 터지는 현상 그리고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지 보는 현상이고 사이드 밴드란 요 옆을 관찰하는 밴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C편을 가공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굽혀지겠죠? 그러면 요 사이드 밴드 반대편에 있는 사이드에서 이렇게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밴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시맨을 준비를 할 때는 가로는 150mm 미니멈 150보다 클 수 있다는 소리죠. 윕스는 기준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요 끝 처리, 모서리 부분은 노트 B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요 페이스의 요 위쪽은 노트 C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용접부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요 모재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선이 있죠. 점선은 이제 그라인딩을 해버리라는 소리고요. 파이프를 이렇게 했을 때는 파이프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내경 쪽으로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위에가 용접부가 있겠죠. 그러면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리진 부분을 그라인딩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라는 내용인데 이때 요 옆에 봤을 때 요 높이는 10mm가 되어야 하고 여기도 똑같이 10mm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요쪽에 이렇게 모서리 쪽에 R이 지어져 있습니다. R의 레디어스의 맥스 값은 3mm입니다. 그리고 이쪽 노트 B, C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A도 있고요. 어디 있냐? 여기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요 길이, 가로 길이에 대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A를 한번 읽어보면 A longer specimen length may be necessary when using a wraparound type bending fixture or when testing steel with the yield strength of 620 MPa or more. 그래서 150mm보다 더 긴 스페시맨의 경우, 롱걸 스페시맨의 경우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요? 이제 wrap around type bending fixture를 사용할 때 요 150mm보다 더 긴 그런 밴딩 스페시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언제이냐? 테스팅 스틸인데 요 모재의 yield strength가 620 MPa나 아니면은 더 큰 모재를 사용할 때는 요 가로의 길이가 150mm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길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가 있었고요. B에 대해서는 요 모서리의 처리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R이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맥시멈 레디어스는 3mm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B에서 except on M1 material, M1은 이제 P 넘버 1번, M 넘버 1번 똑같은 소리이고요. M1은 카본 스틸이죠. 그래서 탄소강인데 탄소강을 제외하고 thermal cut edge 이렇게 열을 사용해서 이렇게 엣지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은요. 이제 dressed by grinding.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제거를 한다고 했죠. 커팅을 하고 여기도 이제 커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편을 이렇게 딸 때 열로 산소토치로 이렇게 자르던가 아니면은 소우컷으로 자르던가 뭐 방법이 있겠죠. 가공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자르고 난 다음에는 여기 thermal cut edge는 이제 그라인딩으로 드레스드 이쁘게 그라인딩 처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커팅된 데 그라인딩 처리 해주고요. 여기도 그라인딩 처리 해주고요. 이쁘게 드레스업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제 상처난 곳에 드레싱 해준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처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번은 이렇게 있는데 노트 C번은 어디에 대한 사항이냐? 노트 C는 요 페이스 이렇게 밴드 스페시맨을 만드는데 페이스 밴드 테스트 스페시맨에서 이 페이스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 내용이 C에 나옵니다. Word reinforcement and backing, if any, should be removed flush with the surface of the specimen. 그래서 요 용접부에 reinforcement 덧붙이겠죠? 요런 덧붙이는 그리고 백킹은 요 백킹이요. 요런 부분은
이제 있다면은 이제 제거해 주세요. 뭘로요? flush. 아예 평평하게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요 스페시맨의 표면을 평평하게 flush 처리한다. flush 처리한다는 것은 아예 그 reinforcement 요 부분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되게 평평한 서페이스를 가질 수 있게 이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flush라고 하고, 그라인딩 처리를 한다는 말은 살짝 이렇게 갈아낸다는 것을 그라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lush, grinding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설명을 드리면은 if 이거를 선을 없애버릴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If a recessed backing is used, this surface may be machined to a depth not exceeding the depth of the recess. To remove the backing, in such case, the thickness of the finished specimen shall be that specified above. 그래서 recessed backing입니다. recessed backing. 그래서 여기 C는 C에 대해서 recessed backing이니까 backing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backing이 있을 때요. recessed backing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이 된다면은 이 표면은 스페시맨의 표면은 이제 machined, 그래서 머시닝 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뎁스가 backing의 뎁스가 not exceeding 넘지 않게요. depth of the recessed remove,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제거를 할 때 이 backing이 이렇게 튀어나가 모자라지 않게, 그래서 모재보다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제거를 리무브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런 케이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the thickness of the finished specimen은 요 스페시멘의 두께는 이제 shall be that specified above. 그래서 여기 두께는 T는 모재의 T고 요 스페시멘의 T는 10mm가 되겠죠. 스몰 T가 되겠죠. 그래서 10mm는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cut surfaces shall be smooth and parallel. 점이 빠졌네요. 그래서 cut surface는 이렇게 커팅을 한 서페이스는 요 서페이스 표면은요 이제 스무스 부드럽고 간결하고 그리고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는데 이렇게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C번까지였고요. 그리고 width에 대해서는 width는 여기 기준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transverse band specimen 해갖고 width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test specimen width 그리고 test weldement는 어떤 것이냐, 플레이트에 한해서는 그리고 테스트 파이프나 튜브에 한해서 노미널 다이어미터가 D에는 노미널 다이어미터의 약자죠. 그래서 다이어미터가 100mm 이하일 경우에는 노트 D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따로네요. 따로 이렇게 해서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윕스는 38m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레이트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38mm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파이프나 튜브나 만들었을 때는 노트 D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노트 D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pipe diameters of 50mm through 100mm, DN, the width of the band specimen should not be less than 19mm. 그래서 파이프 스페시멘에서 노미널 다이아미터가 50에서 100mm까지는 50에서 100mm까지의 노미널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는 파이프의 경우에는 윕스는 밴드 테스트맨의 윕스는 이제 shall be less than 19mm니까 19mm보다는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경우에는 38mm지만 파이프나 튜브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여기가 윕스가 19mm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19mm보다 더 커야 되는 겁니다. not less than이니까 not less than이니까 19mm면은 안 돼요. 대신에 20m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For pipe diameters of 10mm to 50mm, the end bend specimen widths shall not be less than B 10mm width with an alternative permitted for pipe 25mm DN and less of cutting the pipe into quarter section, in which case the word reinforcement and may be removed and no other preparation of specimen is required. 조금 이렇게 여기 reinforcement도 단어가 끊겨 있고 해서 읽는 게 조금 이상했네요. 파이프인데 다이아미터가 노미널 다이아미터가 10mm에서 50mm 사이의 파이프를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는 파이프는 밴드 스페시멘의 윕스는 이제 10mm보다 shall not be less than 10mm니까 10mm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얼터네이티브 대체안으로 이제 승인되는 게 뭐가 있냐면 파이프 25mm 노미널 다이아미터나 아니면은 그 이하에 대해서는 커팅 파이프 인투 쿼터 섹션 해갖고 파이프를 쿼터 섹션으로 자른다는 것은 이렇게 파이프 다이아가 있죠? 이렇게 파이프를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파이프가 다이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pipe cutting the pipe into quarter section, cutting the pipe into quarter section이란 quarter section이란 4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즉 4등분 한다는 소리인데 파이프를 이렇게 4등분 사방위로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사방위로 자르라는 소리고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는 요 용접부의 reinforcement는 may be removed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제거를 하고요. 플러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preparation은 이제 스페시멘에 대한 다른 preparation은 no라고 적혀 있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서리 처리 그라인딩 안 해도 되고요. 요것도 안 해도 되고요. 어떨 때이때 이렇게 10mm에서 50mm 노미널 파이프 다이아미터랑 그 중에서도 이게 파이프 다이아미터가 25mm보다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시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윕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플레이트는 38mm 그리고 튜브나 파이프의 경우에는 이제 19mm 초가 20mm 이상이 돼야 되고 어쩔 때요 50mm에서 100mm 다이아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10mm에서 50mm 사이까지 다이아를 가진 파이프 또 25mm보다 다이아가 작은 파이프에 대해서는 이제 10mm보다 요 윕스가 10mm보다는 커야 되고 25mm 다이아보다 더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요 윕스라기보다는 이제 파이프를 가공을 할 때 이렇게 4등분해서 잘라버리고 이 부분에서 레인포스먼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의 밴드 테스트는 시험에도 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밴드 테스트 스페시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CWI 시험을 보실 때는 이런 플라스틱 레플리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실제 밴드 테스트 시편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 테스트를 보실 때는 요런 플라스틱 레플리카 요 하나하나가 밴드 테스트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되고 합부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죠. 요 윕스는 여기를 말하고요. 길이는 여기를 말하는데 길이는 구부러졌으니까 150mm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줄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길이에 대한 사항은 시험에 절대 못 나옵니다. 대신에 윕스에 대한 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면 처리를 reinforcement를 없애라. 있는 것은 불합격이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요 끝단부에 모서리 처리를 어떻게 했냐 미니멈 레디어스, 맥시멈 레디어스 3mm가 있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시편은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밴드 테스트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밴드 테스트 스페시맨 4장이 아니라 안엑스 4 트랜스버스 페이스랑 루트 밴드 테스트 스페시맨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5.4점이 요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The specimen edge radius shall not exceed 3mm. 그래서 edge는 여기서 edge는 maximum radius 3mm를 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자로 쟀을 때, 요 길이 쟀을 때 3mm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It is recommended but not requirement that the specimen grinding direction be parallel to the direction of welding. 그래서 이게 추천 사항이지만 이게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스페시맨, 밴드 테스트 스페시맨의 그라인딩 디렉션이 그라인딩 방향이 이제 패럴렐 용접부가 아니라 밴딩 디렉션이랑 패럴렐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렇게 여기 보면 이제 그라인딩 물결이 자국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밴딩을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밴딩 방향이 여기를 눌러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밴딩 방향이랑 패럴렐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밴딩은 지금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었으니까 요 그라인딩 물결 또한 이렇게 패럴렐하게 이런 식으로 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그라인딩이 이런 식으로 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For face band specimen, the weld face side shall be on the convex side of the band specimen. 이 내용은 face band일 때는 weld face는 fade side는 convex 구부러진 방향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말입니다. 요 말. 어디 갔냐? 밴드 테스트를 할 때, 페이스 밴드 테스트를 할 때는 페이스 밴드, 요 페이스 사이드가 밴드를 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는 요 콘벡스 사이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페이스가 요 콘벡스 구부러지는 위쪽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었고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For root band specimen, the weld root side shall be on the convex side of the band specimen. 그래서 똑같이 루트 밴드일 때는 요 루트 사이드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콘벡스 방향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구부러져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볼 때 그리고 검사를 할 때 루트 부분이 여기 윗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볼록 튀어나온 콘벡스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이 sideband specimen may be bent either direction. sideband 테스트맨은 이렇게 사이드죠. 그래서 이쪽을 구부려도 되고 요 반대쪽이 구부러져도 돼서 요 사이드밴드는 둘 다 용접부가 완벽하게 보이니까 요 구부러지는 요 콘벡스 요 부분이 이쪽 윗면이 돼도 되고 아랫면이 돼도 된다는, 그리고 밴드 테스트 10편에서 요 윗부분이 either side 용접부의 요쪽이 돼도 되고 저쪽이 돼도 되고 요 말입니다. For transverse band test specimen, the voltmeter and heat affected zone should be completely within the band portion of the specimen after bending. 그래서 모든 transverse band specimen 용접부를 가로지르는 요 밴드 스페시맨에 대해서는 용접부와 그리고 헤즈 존은 이제 완벽하게 밴드 포션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애프터 밴딩 한 다음에, 즉 이렇게 요게 용접부잖아요. 요 세모난 요런 모양들이 다 용접부잖아요. 이렇게 해서 밴드 테스트 구부렸을 때 요 부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윗부분 가운데 중앙 부분에 용접부랑 헤즈부, 그래서 사이드 밴드라고 하면요, 사이드 밴드가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요렇게 해서 요 가운데 부분에 용접부 웰드, 그리고 여기 옆에 살짝 이렇게 보이는 헤즈를 여기다가 쓸 방법이 없네요. 너무 작아서 이 부분이 헤즈가 될 건데, 이 부분이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specimen containing a rejectable discontinuity should be considered as failed regardless of their conformance to preparation or bending requirem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그래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스페시맨이 갖고 있는 것, rejectable discontinuity란 저희가 이제 3장, 4장에서 계속 이렇게 수업을 했던 IP, LF, 뭐 porosity, 슬래그 인클루전, 그리고 크랙,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합격 기준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considered 간주가 됩니다. 실패라고 간주가 됩니다. regardless of the conformance of preparation 또는 bending requirement나 아니면은 요 시편을 준비하는 이런 사항들을 다 만족했더라도 요 밴드 스페시맨이 rejectable discontinu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불합격. 즉 어떤 말이냐? 밴드 테스트 스페시맨을 이렇게 가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크랙이 가 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불합격. 포로시티가 막 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밴딩을 하기도 전에 불합격. 요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입니다. Specimen not meeting preparation or bending requirements that do not contain a rejectable discontinuity should be disregarded and replacement specimen prepared from the original weldment should be tested. 그래서 스페시맨 중에서 이제 요 밴딩 리퀘어먼트를 다 만족을 하는, 그리고 준비사항이 다 만족이 된 그런 스페시맨, 어디에 따라서요? 여기 안엑스 4번에 따라서 요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밴딩 스페시맨인데, 그 중에서 do not rejectable,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렇게 요 모든 requirement를 만족하지 않는 그런 스페시맨, 요 not이라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그런 스페시맨인데, 걔들 중에 이렇게 rejectable discontinuity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요런 스페시맨은, 밴딩 리퀘어먼트를 만족하지 못하는 스페시맨은 이제 disregarded, 그래서 갖다 버려라. 그리고 대체하는 스페시맨, 다른 스페시맨을 이제 준비를 하고, 어디서요? 오리지널 웰드먼트, 그 용접부 그 쿠폰에서, 여기서 이렇게 쿠폰은 이렇게 용접 버트 플레이트를 이렇게 용접을 한 요 플레이트 전체 상태를 쿠폰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밴드 스페시맨을 따라, 요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가 아니라 다음이요. The convex surface of the bend test specimen bending at the edge of the specimen and including the specimen edge radius should be visually examined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5.4.2.1, 5.4.2.2 or 5.4.2.3 as applicable. 그래서 convex surface란 밴드 테스트 스페시멘의 convex surface란 여기요. 밴드 테스트 스페이스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 컨벡스 볼록히 튀어나온 이 부분이요, 가운데 부분이요. 이 부분은 beginning at the edge of the specimen. 그래서 beginning at the edge of the specimen이란 edge가 이렇게 있죠, 모서리요. 모서리 여기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갖고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그리고 including specimen edge. 그래서 including 스페시멘 에지 모서리가 여기도 모서리가 되겠죠. 여기 포함해서 레디어스 에지 레디어스니까 요 레디어스 포함해서요. 이렇게 그라인딩한 자국 보이시죠? 여기는 좀 크죠. 레디어스가 크죠. 요것은 3mm가 넘을 수도 있으니까 자로 한번 재보셔야 되고 이렇게 레디어스 포함해서 요것은 이제 육안으로 비주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4.2.1, 5.4.2.2, 5.4.2.3에 대한 requirement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4.2.1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장의 Structural Steel Application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5.4.2.2는 3장의 Pipeline Application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5.4.2.3은 4장의 Pressure Piping Application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마지막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4.2.1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2.1은 내용이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4.2.1을 하시면은 5.4.2.2나 5.4.2.3은 되게 쉽습니다. 비슷하거든요. Structural Steel Application. For acceptance, the surface shall contain no discontinuities in the weld or heat affected zone per the following. 그래서 acceptance 밴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요 acceptance 이렇게 합격을 받기 위해서는 표면은 이제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discontinuity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요. 어디에요? 용접부예요. 또는 heat affected zone에. 그래서 용접부나 heat affected zone에 여기에 용접부랑 heat affected zone에 discontinuity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discontinuity의 기준은 아래를 따릅니다. 1번이요. 3mm, 3mm measured in any direction on the surface or 3mm를 이제 넘지 않는 거. 3mm 잠시만요. 3mm보다 큰 거죠. 3mm 초과. 그래서 이렇게 any direction 어떤 방향에서든지 재갖고 3mm를 초과하는 이런 discontinuity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기공 같은 게, 점 같은 게 있죠? 구멍이에요. 기공이에요. porosity. 그래서 요거를 쟀을 때 3mm를 초과하면 안 돼요. 똑같이 여기도 구멍 같은 게 있죠? 이거를 쟀을 때 3m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쟀을 때 3m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게 1번이었고 2번이요. 10mm greater. 그래서 10mm보다 큰 거죠. The sum of the greatest dimension of all discontinuities exceeding 0.8mm but less than or equal to 3mm or 그래서 sum입니다. sum은 합이죠. 가장 큰 디멘션의 합을 이렇게 쟀을 때 이렇게 그 discontinuity가 0.8mm
초과하고 그렇지만 3mm 이내에 들어온다면 3mm 이하라면 요것도 이제 불합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거 조금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요 sum에 이렇게 결함이 여러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이 결함의 길이를 다 재요. 이렇게 쟀을 때 이 sum, 그래서 greatest dimension을 discontinuity의 dimension을 다 재서 합이 10mm를 여기 가기 전에 discontinuity 중에서 이렇게 discontinuity가 있으면은 0.8mm를 넘는 discontinuity, 0.8mm를 넘는 discontinuity, 그렇지만 3mm 이내에 들어오는 discontinuity. 0.8mm는 0.8은 넘고 요 x가 discontinuity라고 하고요. 3mm 이내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얘의 합을 다 더하는 겁니다. 더해서 요게 10mm를 초과를 하면 안 된다. 10mm를 초과하면 불합격. 3번은 6mm, the maximum corner crack except when the corner crack results from visible slag inclusion or other fusion type discontinuity, then the 3mm maximum shall apply. 6mm가 기준값인데 맥시멈 코너 크랙입니다. 최대 코너 크랙에 대한 길이가 맥시멈이 이제 6mm라는 것일 텐데 제외하고요. 코너 크랙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비지블 슬래그 인클루전이나 슬래그 인클루전이 있으면은 이것은 제외 리젝트에서 제외 사항이고요. 또는 다른 퓨전 타입 디스컨티니티가 있으면은 그리고 있으면은 최대는 3mm 맥시멈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visible slag inclusion이나 아니면은 다른 퓨전 타입의 디스컨티니티가 어디에요? 코너 크랙으로 발생을 했다면은 3mm, 6mm가 아닌 3mm를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mm를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코너란 이 부분이 코너예요. 끝부분이요. 끝부분이 코너예요. 여기는 끝부분에 전부 다 요거 크랙이 없죠. 요거 코너 크랙 아닙니다. 요거는 표면 크랙